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줍은 관종, 노래 만드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데이브니어입니다. 아니, 노래 더 잘해야지.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불탈 준비가 되어 있는 마른장장,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연애 지상주의자 한량 김 선생입니다. 와, 요즘은 연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즘요. 네. 벚꽃도 피는데. 그러니까. 잘해요. 네. 잘해? 네. 뭘 어떻게 하고 있어? 얘기 좀 해봐요.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죠. 성숙한 사랑. 네. 야, 역시.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병우와 고영태 얘기를 했는데, 네. 뉴스 농장이 제일 반응이 좋은 것 같아. 제목만으로도 벌써 그냥 하트가 뭐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지금. 2배가 뭐야? 그러니까. 훨씬 더 나요. 아무래도 네. 이슈가 이슈다 보니 역시 네. 내가 옛날에 푸푸구부터 쌓아놓은 게 이렇게 영향이 있나 봐. 아 님께서 농담인 거 알잖아. 왜 그래 다. 지금 김프로의 그 이럴 때 날카로운- 농담이라고 쭉 빠지면은 빠지면 수줍은 안 돼? 관종인 그래, 거예요. 그거 하지 마요. 계속 밀어붙여야지. 버텨야지. 아, 그런 거야? 네. 그럼. 아, 그거 알고 캐릭터 또 이렇게 미는 거잖아. 아니야, 알았어. 이렇게. 변명이 어설퍼. 아니, 자꾸 받아줘서 그래요. 아, 재즈가 그렇습니까? 알고 싶다 해서 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쳐도 서로 어쩔 줄 모르면서 안 그래, 안 받아주거든. 그래. 나 재즈가 알고 싶다 해서 농담 안 해. 자, 거의 안 해. 그래서 거의 안 해. 재미가 없어. 재미 진짜 없어. 야, 재즈가 알고 싶은데 무슨 재미로 듣냐? 음악은 너무 좋은데 음악만 듣고 꺼. 음악이 좋은 재미가 거죠. 있어야지. 재미가 있어야 재미가 되니까? 있어야지, 그럼요. 재미도 있어요. 왜 그래? 기다려봐. 내 음악 1등 할 테니까. 김프로쇼가 있는 한. 근데, 푸른밤 이동진입니다가 새로 시작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동진보다 저희가 팟빵 카테고리에서는 위에 있더라고요. 팟빵에서 1위. 잠시 앞섰어. 지금은 다시 역전됐어. 그러니까. 또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네. 네. 자, 음악 카테고리에서, 뉴스를 하고 있는. 꼼수. 진정한 꼼수죠, 이게. 네네. 뭐, 어쨌든 1등만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좋네. 네. 그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이 음악 계속 1등 했었잖아요. 네. 네네. 사실 라디오 천국은 되게 끝난 지 벌써 몇 년이야? 오래됐지. 한 2년 오래됐죠. 됐지. 네. 근데 제가 그 라디오 천국 때문에 팟캐스트 매니아가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팟캐스트를 처음 듣게 된 계기가 라디오 천국이 너무 재밌는 거야. 오.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12시부터 2시에 하니까 당시만 해도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 시간에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날 팟캐스트로 쭉 들었죠. 그러다가 발견한 게 나는 꼼수다 1회. 오. 1회를 저는 첫 방송부터 그날 첫 업로드 된 날 들었어요. 아, 진짜? 네. 그날 바로 감화 감동 받았지. 팟캐스트 시대가 열린다. 근데 나는 꼼수다만 열리고 닫혔어. 우린 뭐야? 아니, 지금 팟캐스트가 만들어진 걸로는 한 10,000개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계속 명맥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많진 같고. 않죠. 많진 네. 않아. 근데 팟캐스트가 만들기 쉽잖아요. 사실은 돈이 별로 안 들잖아요. 만들긴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소위 말하는 막 메이저로 성공한 아이템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마케팅이랑 브랜딩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볼 때는 그 니치에서 소수의 수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고 거기서 팬덤을 만들기에는 팟캐스트가 정말 좋아요. 순위표는 한참 뒤에 있고 뭐 저걸 누가 듣냐 싶지만 나름 명맥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는 팟캐스트가 되게 많아요. 네. 네, 좋은 매체입니다. 팟캐스트는. 네. 많이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우린 무슨 돈이 돼야 말이야? 돼.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 재즈가 알고 싶다가 아무튼. JR 음악 1등 좀 해봐요. 아니, 좀 더 재밌게 할게. 알았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네 언니 얘기를 또 해야죠. 그네 언니 요즘에 너무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좀 너무 소홀했어. 그분 잘 사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변호사 싹 정리하시고, 유영아 변호사만 남았는데, 야. 그 이번 주. 다른 사람을 정리할 게 아니고 그 양반을 정리해야지 왜 그분을 남겨? 네, 이번 주 중에 이제 기소가 되겠죠? 네, 마지막 조사도, 옥중 조사도 했고, 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결론을 낼 테니까 이번 주 기소를 할 텐데, 변호인을 싹 정리해가지고 유영아 변호사하고 그 밑에 이제 무슨 최 변호사가 하나 있기는 한데 거기는 연초가 좀 딸려서 뭐 약간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유영아 변호사 혼자만 남고 이제 다 해임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뉴스 보시고는 어땠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런 확인된 건 아닙니다. 풍문으로 들은 건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그들의 기조를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많이 한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탄핵 집회부터 시작해서 뭐 그 강성으로 나가는 것들 결국 그래서 뭐 3전 3패 아냐. 탄핵됐지 헌재에서 불구속된다고 했는데 구속됐지 뭐 하나 더 있었는데 하여튼 계속 연패예요. 이게 그 썰전에서 지난주에 유시민 작가도 얘기했지만 일반 기업 같으면 이렇게 되면 그냥 파이어야. 근데 왜 계속 써?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걸 찾아왔어요. 진짜. 그거 궁금하실까봐. 그러니까 나는 그게 궁금하잖아.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이거는 얘기해주는 데가 잘 없어가지고 유영아 변호사가 도대체 뭐길래 이 양반을 도대체 왜 그래 언니가 계속 옆에다 두는 거냐. 네. 역시 김프로야. 나름의 이야. 히스토리가 있어요. 네. 나름의 히스토리가 있어. 끈끈한 사이야. 이래서 김프로 하는 거야. 끈끈한 사이가 있어. 그래서 도대체 유영아가 뭐길래. 그래서 유영아에 대해서 좀 찾아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뭐 변호사들이 많았는데 네. 많았을 때도 사실상 유영아 혼자 했던 거나 다름없고 뭐 해임됐다고 해서 전략이나 전술에 뭐 대단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 똑같다.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유영아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알려지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막 차근차근 알아볼 만한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쭉 찾아보니까 연수원으로는 24기예요. 24기라 그러면 이제 뭐 딱 안 오실 텐데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뭐 한 27기 뭐 요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참 물이 올라가지고 실세에 막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뭐 그런 급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네. 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어요. 법대가 아니네. 네. 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좀 늦게 됐어 사시가. 30살에 사시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95년도에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변호사, 검사, 뭐 판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는 판사하고 100등부터 200등까지는 뭐 검사하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하고 뭐 약간 이제 이런 뭐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들 중에서도 대개 초임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 성적이 어느 정도 이런 게 이제 대충 가려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에 가까울수록 도시가 클수록 성적이 좋은 거야? 성적이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 그렇게 배치하니까. 근데 초임지가 창원이잖아. 그럼 뭐 졸라머네? 그렇게까지 뭐 우수하게 막 이런 성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년이라고 하거든 보통. 검사들 요걸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이제 임지를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초임지에 가면 뭐 2, 3년에 한 번씩 이제 옮겨 다녀요. 그래서 첫 발령지에 있다가 그럼 1학년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옮겨가면 2학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있다가 다른 데로 임지를 옮겨가잖아요. 3학년 때까지는 보통 내 그 입사 성적, 그러니까 뭐 사법연수원 성적, 지금은 이제 뭐 로스쿨 출신도 있고 이러니까 좀 다르긴 한데 옛날만 해도 이제 사법고시 성적이 어땠냐, 연수원 성적이 어땠냐, 뭐 이런 거 보고 초임지가 결정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3학년 정도까지는 그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대충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3학년 이후부터는 무한 경쟁이야. 하기 나름인 거야. 누구를 만났냐. 그러니까 그 위계 질서가 검찰에서는 되게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일했냐, 어떤 사건을 다뤘냐. 그러니까 큰 아주 사건이 있는 이런 데 있었어도 그때 사건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잡 사건만 다뤘으면 좀 덜한데 어디 뭐 큰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파견이라도 가서 뭔가 이렇게 사건을 하게 되면 정말 기라서 같은 선배들 밑에서 이렇게 쭉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식구 개념이 되는 거죠. 운이네? 그것도 알고 보면. 운이에요. 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법조 출입할 때는 문상을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있으면 무조건 갔어. 무조건 가야지. 가가지고 이제 저 학원 뭐 거기서 이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인맥도 넓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문상을 가면 진짜 많이 와.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찾아다니는 문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와 진짜 많이 와. 거기서 인맥 넓히려고 싹 다 가는구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와. 이게 약간 판사들하고는 또 다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부터는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좀 눈에 띄어서
똘똘하다는 소리 좀 듣고 일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줄과 끈을 잡으려고 그냥 온갖 노력 다 하겠구만. 그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죠. 뭐 회사에서도 좋은 기회 잡아가지고 내가 실력을 발휘하는 건 뭐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치. 예, 뭐 그렇게 보면 그걸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는 무한 경쟁이라 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유영하 변호사는 창원지검에서 이제 95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뭐 뇌물 옛날에 받아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았나? 그치,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초반기에 이제 95년에 임관을 그렇게 해서 창원지검이 시작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2003년도 네.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청주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나이트클럽 사장한테 나이트클럽 사장. 향을 받았다. 이게 걸렸네. 돈 받은 게 나이트클럽 사장이었구나.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고 보면 그렇고 180만 원어치 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술 접대 받았다. 술 먹은 것 같아. 술 접대.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뭐 옛날에 스폰서 검사 뭐 이런 거 이제 뭐 보면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키스 나이트 클럽 거기서 이제 향응을 받은 거죠. 근데 뭐 나중에 조사받고 어쩌고 이제 이렇게 술값만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18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180만 원 향응을 받은 것 때문에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어요. 그때 이 양반이 소송을 냈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어. 취소 소송. 근데 패소했어. 지겠지. 그럼 뭐 이렇게 했냐. 그럼 뭐 180만 원도 내가 생각할 때는 좀 깎아줬을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검사를 그만뒀어요. 때려치고 변호사 개업했구나.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8년 차야. 몇 학년 때 그때가? 늦었네. 2학년 때 아니야 그럼?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3학년 이후죠. 3학년 이후에 3학년 이후인데 무한 경쟁에 들어가야 될 시기인데 이거 향응 받은 걸로 잘라지 뭐저 감봉을 받았으니까 미래가 없다고 봤구나. 미래가 자기한테. 없지. 여기서 뭐 더 내가 해봐야. 그래서 그냥 일찍 접고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8년차 검사면 사실 저도 뭐 기자를 10년밖에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뭘 한 10년은 해야. 그렇죠. 뭐 좀 했다 이렇게 좀. 지금 자랑 아니야 방금? 아니 자랑이 아니라. 회사로 치면 아직 과장 못 간 거야. 그러니까 회사도 한 10년은 해야 그래도 뭔가 좀 했다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인맥도 생기거나 뭐 이럴 텐데 8년 정도 하다가 이걸로 그만뒀으니까 검찰 내에 뭐 인맥이 있거나 뭐 이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야. 허당이야 허당. 대충 회사 다니다가 때려친 거구나. 그렇죠. 네, 우리 식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8년 정도 검사 생활하고 이제 그만두고는 이 양반이 나와서 뭘 하냐면 난 정치권에 이제 발을 담궈야 되겠다. 그래서 2004년에 한나라당 타이틀을 얻고 경기 군포에 출마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 공천은 또 용케 받았네. 받았어. 그래서 이제 경기 군포에 딱 출마를 했지. 김부겸한테 깨졌어. 17,000표 차로. 아이고, 아깝게 준 거네. 아니에요, 17,000표. 군포? 지역구에서 아니, 큰 차이로 졌어. 큰 거야. 그래서 김부겸한테 2004년에 한나라당으로 출마했다 졌어요. 근데 경기 군포 자체가 뭐 한나라당 이 보수족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호적이진 않죠. 우호적이진 않아. 네.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지고 그리고는 이 양반이 뭘 했냐면 2007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MB하고 경선을 한참 할 때. 그 피 터지는 경선 때. 그렇지. 우리 그래 누나의 법률 참모로 들어가요. 이야, 그거 어떻게 들어갔냐. 와. 아니 뭐 이때는 본인이 이제 한나라당에서 한번 공천 못 받았고 그래서 뭐 원 내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뭐 자기 뭐 이런 거 저런 걸 봤을 때 우리 저 근혜 언니 쪽에 줄을 선 거죠. 그래서 2007년에 법률 참모로 들어가서 무슨 의혹이 있었냐면 그 김경준 BBK 이 양반을 기획 입국시켰다는 의혹을 받았어. 이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들어오면 우리 근혜 언니가 쭉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뭐 이제 검찰 수사하고 어쩌고 BBK 뭐 이렇게 나오고는 결국은 뭐 이명박이 이기고 뭐 수사도 위험화되고 뭐 그냥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썼다고 뭐 본인이 명확하게 밝히는 않았지만 제가 막 이렇게 나름 발벗고 뛰어다녀가지고 입국을 시켰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한참 돌았거든요. 오케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역할을 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된 거지. 그리고는 이제 그냥 유야무야 있다가 4년 뒤 2008년에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국회의원에. 경기 인포 나와가지고 공포 나와서 김부겸한테 또 졌어. 또 졌어.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친박계가 그 MB한테 대거 숙청당할 때. 막 완전 숙청당해가지고 그 박근혜가 열흘 동안 잠적했거든요. 칩거했어 칩거. 막 그 이제 막 해가지고 뭐 불만의 표시로. 친박 학살 그때 공천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한 10일 동안 칩거를 하다가 칩거를 풀고
처음으로 나와서 어딜 갔냐면 유영아 선대본부 개소식에 처음으로 갔어. 되게 사랑받는 스텝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한테. 아니 생각해봐. 자기가 그 MB하고 막 경선을 하고 있는데 김경준을 데리고 들어오고 이렇게 막 발벗고 뛰었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 그러니까 2008년에 친박 일당들이 다 숙청을 당할 때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소식에 참여를 해가지고 막 이제 뭐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김부겸하고 이제 졌고 그리고는 이제 4년이 또 지났어. 그 4년 동안 뭐 했대? 그냥 변호사 했나? 그래서 2012년에 경기도 군포에 이제 또 나왔지. 아, 뭐 이렇게 자꾸 군포에 나와 떨어지는데. 뭐 어쩐 자기가 이제 계속 관리한 지역구니까. 지역구가 거기라서. 나름 이제 뭐 한 쇼부를 보겠다고 나왔는데 그때는 김부겸이 다른 데서 내려갔잖아. 대구로 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나름대로 달렸는데 이하경한테 졌어. 아, 이야기 야, 이 사람 얘 뭐야. 졌어. 그래가지고 12년 내리 계속 진 거예요. 세상에 관운이 정말 없다. 그러니까 친박들 중에서 네. 정말 대표적인 원외 인사야. 그러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도 못하고. 와. 근데 친박은 확실해. 그러니까 박근혜가 완전 확실하게 밀어주긴 하는데 한 번도 안 됐어. 이것도 대기록이에요. 그러네. 엄청 한나라당 새누리당 타이틀을 입고 나왔다가 3번 내리치고. 그럼 나름대로 이제 그 저기한테는 이쁨을 받은 거지. 근혜 언니한테는 계속 총애를 받았네. 그렇지. 네. 그리고는 2013년에 뭘 했냐면 서향이 그 우리 저 지만이 오빠 부인 서향이 변호사가 이제 법무법인을 하나 세우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근데 거기에 법무법인 세빛이라는데 파트너 변호사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하고는 꽂았네, 그냥. 단단한 사이야. 지금 뭐 이렇게 뭐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이런 계제가 아니야 지금. 그러네. 근혜 언니하고 나하고는 지금 10년이 넘은 뭐 이런 지금 사이인데. 그러니까 그 서양이하고 같이 세빛 파트너 변호사를 할 정도였고 2016년에 송파을에 이제 바꿨어. 송파을로. 서울로 이제 왔어. 그렇지. 그래서 단수 후보로. 작년 4.13 총선. 그렇지. 단수 후보로 나왔어. 아. 야, 거의 이 사람 뭐냐면 그 이제 손학규과야. 단수 후보로 나왔어. 그래서 된다. 왜냐면 친박 이때는 위세가 당당했고. 그럼 게다가 완전- 강남 3구의 송파니까. 완전 꽂을 때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군포 이런 데 말고 되는데 꽂아줄게 해서 아마 꽂아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꽂았어. 송파을에. 송파 갑이 김을동. 맞지? 근데 이때 뭐가 있었냐? 우리 옥새파동 있었잖아. 김무성이 김무성이 옥새 들고 어. 해운대 갔지 저기 부산 갔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몇 명만 찍어가지고 이 지역은 무공천 하겠다. 근데 그게 송파을이야? 그 송파울 무공천 됐어. 그래가지고 출마 포기했어요. 이야. 못 나갔어, 결국에. 한이 맺힐 거 아닙니까? 그러네. 16년이야. 말이 16년이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 나이트클럽에서 돈 받은 걸로 잘려가지고 또 검사 때려치고 정치에 입문하겠다고 뜻이 있어서 나왔는데 16년 동안 계속 떨어진 거야. 오달수보다 더한 시간인데. 오대수구나. 미안해. 올드보이 오대수. 그러니까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그래 전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친하고 당연히 문고리 3인반하고 친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 문고리 3인반 굉장히 친하고 뭐 서양희 변호사하고 또 같이 이 변호사도 했고 뭐 이랬으니까 박근혜 옆에 늘 있던 사람이에요. 원외에 있어서 그랬지 늘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족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뒤집어서 보면 뭐가 있냐면 유형아 개인의 이익만 따져서 생각해 보면 유형아 입장에서는 완전 마이너스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유형아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16년을 이 양반 옆에서 나름의 정치의 뜻을 한 번도 못 잃었잖아. 근데 지금 친박이 완전 꼬꾸라져가지고 망했잖아. 그럼 뭐가 있어? 그래도 친박 골수 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정치에는 뜻이 계속 있을 것이고 친박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확실히 나를 각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게 전부야. 뭔지는 알겠는데 게임에서 지는 수만 16년 동안 뒀네. 그렇지. 앞으로도 안 그랬는데- 돼. 내가 볼 근데 때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지금 와서 떨어져 나온다고 누가 날 받아줘.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앞에 확실히 남아서 박근혜와 함께 정말 처절하게 뭔가를 했던 박근혜를 떠오르면 그 옆에는 유영아가 있었지 라는 게 이 사람한테는 가장 큰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법률 참모단이 막 있어가지고 공을 갈라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그치. 혼자 독점해야 되는 거야. 되든 말든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3전 3패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꾸려서 무슨 김평우 변호사 이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광 팔면서 만약에 탄핵이라도 기각됐으면 그 광을 자기가 갖고 왔겠어? 김평우가 가져왔겠지. 그렇지. 그리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겠다고 될 거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마뜩차는 거예요. 그렇게 될 이유가 별로 없어. 그러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뭔가 공동 모여서 이렇게 전략을 짜기보다는 내가 다 틀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판판이 졌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더 가져갈 필요 없으니까 얘기했겠지. 아, 이거 안 된다.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할게요. 아이고, 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었겠죠. 솔직히 얘기하면 돈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뭐 없지 않았겠죠.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여태까지는 알아서 다 해줬는데 지금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렇지. 없었으니까 국회의원 했을 때 월급, 대통령 했을 때 월급 지금 모아놓은 게 한 10억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 선임료 뭐 500만 원, 1000만 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주긴 준대. 그러니까 착수금으로 보통 그렇게 받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민사 같은 경우는 성공보수 10%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를 쓰고 싶으면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왜냐면 다른 사건들을 안 하고 이것만 전담해야 오로지 되니까. 이것만 전담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지, 변호사한테는. 정말 명분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겨서 보람도 있고, 이름도 날리고, 이럴 수 있는 사건이냐. 그게 아니라면 돈이 되거나. 돈을 정말 충분히 주느냐. 둘도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명분이 있어? 뭐 명분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잖아요. 근데 돈도 별로 안 줘. 그러니까 일반 그냥 수임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뭔가 근데 거기다가 대통령을 만날 수도 없어.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안 돼. 그럼 여기 왜 있어? 당연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다가는 징역형이 나온다느니 어떠느니 막 언론으로 이제 얘기가 새나가고 어쩌고 하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단디 모실게요. 이렇게 되면 언니 입장에서는 계속 이 친구하고만 얘기했는데 그래 너 혼자 해. 다 싹 자르고 혼자 남은 거지. 아이고, 이야, 이건 뭐. 참. 야. 같이 패망의 길로 가는구만. 그러니까 유형아 개인의 입장에서 뭐 이해해 보려고 하면 지금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야.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유영아 개인 입장으로 봐도. 그렇지. 제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매몰되면 눈이 잘 안 보이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유영아 개인으로 봐도 이거는 좋은 선택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박근혜라는 사람을 내가 그 후광을 입혀서 뭔가 정치적인 그 뜻을 이루거나 아니면 입신양명하겠다는 뜻을 가졌다면 박근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지. 그렇게까지는 돌아가지가 않아 또.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은 거지. 그것보다는 내가 우선인 거지. 근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잘 돼 내가 잘 된다면 뭔가 보스를 살려야 나도 사는 건데 보스를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계산이 아니라 그냥 깜냥이야 깜냥. 그것도 근데 16년을 이렇게 막 이제 얼마나 애가 타겠어 사실은. 근데 그래도 그래봐야 5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 건데. 근데 기다린다고 하면 박근혜라는 자기 보스에 대해서 자기 운명을 의탁하는 선택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검찰 경력이 오래돼서 검찰에 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나와서 대형 로펌에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형 사건을 맡아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법률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것도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래된 인연 때문에 박근혜가 그냥 이 사람 말만 계속 듣고 있는 게 최악의 수인 건데 야.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두저도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이두저도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살 거면 유영 같은 변호사를 두면 안 되지. 결국 둘은 저러다 끝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 뭐 높고요. 그러네. 한편으로는 참 자업자득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도대체 유영하 변호사가 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유영하 변호사만 옆에 두고 저 사람만 저렇게 독대를 하느냐 뭐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알겠네요. 이해는 좀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국정농단도 뭐 사실 사람을 두루 이렇게 채용하고 살피고 내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서
사실 일어난 거잖아요. 두루 채용할 사실 대통령의 자리가 올라간 적은 없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서 나랑 같이 일할 수 있겠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문제야. 그렇지. 본인이 너무 편협한 거야. 그렇지. 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들어주는 사람들만 옆에 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야, 이거 저한테 사람을 잘 둬야 돼요. 그럼요. 그럽시다. 야. 뭐 하여튼 유영하 변호사는 뭐 아무튼 그래서 저러다 말겠네. 이 기조는 계속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론도 큰 판의 뒤집기나 내지는 뭐 이런 걸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다. 어렵죠. 네. 이동읍, 김평우, 서석구 이런 양반들은 다 떨궈져 나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모아서 정말 전략적으로 모여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기록을 정말 면밀히 훑고 뭐 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 들어와서 각자 그냥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막 하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거죠. 막. 네. 정말 노인네들 뭐 하는 야, 거야, 근데 진짜. 이번 주에 정말 할 얘기 많은데, 오늘 이것만으로도 엄청 길어지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많이 들어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고 의견도 좀 보내주시고 사연도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열렬히 남겨주시고 다운로드 열심히 받아주십시오. 요거는 그냥 뭐 짜투리 얘기인데 박근혜 씨가 우리가 본 거에 의하면 굉장히 능력이나 사람 보는 눈이나 그런 면이 굉장히 자질이 부족하잖아요. 명확하셨잖아요, 진짜는. 근데 어떻게 대통령 올라갔느냐? 그 주변 사람들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뒤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냐? 있었잖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간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니 결국엔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내가 뭔가 되보자 하는 사람이 박근혜라는 채널을 이용했을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잘 이용해 먹은 사람은 거기서 승승장구해서 먹을 거 먹고 빠졌고 유영하 같은 사람이 끝물에 이제 와서 단물 다 빠졌는데 참 안타깝고 어리석네요. 네. 아무튼 뭐 송파울 국회의원 됐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거기까지 송파을 나갔어도 떨어졌을 거야 분명히. 그럴 수도 있어. 네. 실제로 송파을이 더불어민주당이 됐잖아.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유영하 변호사와 우리 근혜 언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내용 가지고 뉴스 농장으로 찾아야 되나? 아무튼 계속 농장으로 갑시다. 네. 뭐가 됐든 아무튼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